인간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는 전인 방면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거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임은 명백합니다. 유쾌함과 불쾌함은 감정, 의도, 사고의 결과이며 내면에만 머물지만 그 외부의 모든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며 각자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사상, 감정, 의지의 동요 정도만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사정은 사상, 감정, 의지 등을 초래하는 선에서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진부하고 단조롭게 바라볼 수도 있으며 풍요롭고 재미있고 유의미하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무대에서 누군가는 영주, 누군가는 자문가, 또 다른 누군가는 신하, 군인이나 장군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외관을 파고들어 핵심에 다다르면 누구나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극기는 점은 매한 가지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위와 재산이 개인적 역할의 차이를 만들지만 그 역할이 내적인 행복이나 즐거움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에는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인간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통과 빈곤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거의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본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처한 상황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행복을 좌우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식의 성질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현실의 객관적인 부분은 운명의 선하기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부분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외부의 조건에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마치 여러 변주곡이 한 주제로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만족감은 우리의 정신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정신력을 통해 우리의 행복과 인격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소유물이나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운명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바라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지한 사람은 끝까지 무지한 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시민, 노예, 정복자는 모두 매 순간 고백한다. 인간의 지상 최대 행복은 오로지 인격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주관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시장에서 최고의 반찬을 먹는 것이나 노인이 젊은 여성을 무미건조하게 보는 것 또는 천재와 성직자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건강은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왕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신체의 조화는 차분하고 청명한 기질을 가져오며 명확하고 생기가 넘치며 통찰력 있는 올곧은 지성과 온건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투명한 양심은 지위나 재산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 즉 홀로 있어도 누군가에게 받거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유하게 될 무엇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비친 모습보다 더 귀중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조차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둔한 환자는 어떤 사기 활동이나 유흥거리를 즐기더라도 고통스러운 권태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하고 절하는 온한 성품의 소유자는 환경이 얼마나 공해되었든 만족을 찾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우며 남을 시기하는 악한 사람은 부자이더라도 만족을 모릅니다. 비범하고 뛰어난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이 쫓는 향락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적인 풍요는 우리의 행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 인간이 소유한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이 외적인 부를 통해 내면의 부를 대신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모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영원하지만 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외부에서 닥쳐온 불행을 인간 스스로 자처한 불행보다 더 침착하게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타고난 상태가 변하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지능, 낙천적 기질과 쾌활한 마음, 강인하고 튼튼한 몸, 즉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 재산이나 외부의 명예를 얻기보다 위에 언급한 자산들을 얻고 불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쾌활한 마음입니다. 이런 좋은 특성은 즉시 보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만 다른 모든 것에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젊고 잘생긴 부자로 존경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가 행복한지 알려면 그가 쾌한 사람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가 그렇다면 그는 젊든 늙든 몸이 고든 추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어느 날 젊은 시절 나는 고서를 보다가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웃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 말은 아주 간결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활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반겨야 합니다. 쾌활함은 잘못된 때에 찾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이후부터 먼저 알아내려는 마음과 심각한 숙고와 상당한 우려에 쾌활함을 받아들이게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각한 숙고, 과정과 상당한 우려가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비해 쾌활함은 직접적인 이익이 되며 현재를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므로 쾌활함은 단순히 운이 좋은 일이 아닌 행운의 동정과 같습니다. 그러니 무한한 2시간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현실에서 쾌활함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쾌활함을 획득하고 이를 증진해 나가는 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소유로 얻는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행복론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3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로 이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여기에는 음식과 의복이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둘째는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로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속합니다. 그러나 라이르티오스에 따르면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욕구는 첫째 욕구보다 충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셋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로 사치,
호화,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합리적인 소망의 한계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소유에 대한 각자의 만족감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와 그의 소유물 사이의 관계, 즉 상대적인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요구사항과 소유물 중에서 소유물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은 분모 없이 분자만 있는 분수와 같습니다. 재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딱히 상관이 없고 재산이 아예 없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나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 내에 있는 어떤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곤란한 일이 생겨 목표한 대상을 얻을 가망성이 사라지면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대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라는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를 보고 동요하지 않지만 부자는 자기 계획이 실패하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위안을 얻지 못합니다. 칭찬에 망할수록 파괴당하기 쉬우며 인간의 본성은 별이 나약하게 타고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행복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허영심이 충족될 때 기쁨을 느끼는 그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입에 발린 거짓말 같은 칭찬이라도 받으면 대번에 얼굴색이 환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의미와 정도 관계없이 자신의 명예욕의 무시나 냉대를 받으면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명예심이 이러한 특징에 기반을 두는 도덕을 대체하는 요소로서 많은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 자신의 행복의 중요한 내면의 평정과 자주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행복의 주요 요인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숙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외부에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줄 만한 생각에는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문장이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최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자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독일어로는 이성적인 사람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없음을 추구한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 전체가 건강한데 한 곳에 상처를 입거나 다른 곳이 아프면 그 부분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어 전체적인 건강은 의식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은 부분의 고통으로 인해 생명력이 주는 만족이 상쇄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더라도 자신의 의도에 어긋난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머리를 맴돕니다. 인간은 그런 사건을 자주 생각하는 반면 뜻대로 되는 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의지가 침해당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은 인생이 주는 향락과 안락에 매여 있지 말고 인생의 수많은 재앙을 피하도록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볼테르의 말도 틀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꿈일 뿐이고 고통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행복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린 기쁨을 계산하지 말고 그가 잘 피한 악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론이라는 명칭 자체가 미화된 의미를 담고 있기에 행복하게 산다의 본래 의미는 단지 덜 불행하게,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실제로 즐기기보다는 극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반면에 고통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느껴지므로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루함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모두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 고통을 통해 행복을 얻거나 고통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향락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는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일꾼과 유사합니다. 일꾼은 전체 설계를 알지 못하거나 그 설계를 항상 염두에 두지는 않지만 인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이력과 특성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풍미 있고 유의미하며 계획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갖추는 경우 인생의 축소판인 평면이, 즉 설계를 종종 눈앞에 떠올려 보는 일은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과 역할, 세상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지혜에서 인간은 한쪽을 너무 많이 강조하여 다른 쪽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에 모두 적절한 비율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너무 집중하여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너무 미래에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도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력과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앞을 내다보며 다가오는 일에 대해 조급해하며 먼저 달려가 미래의 행복을 맛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무시하고 너무나 괴롭게도 미래에 대한 계획과 걱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도 과거의 그리움에 잠겨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현실이며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미래는 항상 예상되지만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형태를 바꾸며 다르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의 생각과 기대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미래 모두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대상을 맨눈으로 바라볼 때 그 크기는 작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에 떠오르는 상상 속에서는 그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며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저급한 지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어떤 위대한 정신적 재능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은 신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의 인격에서 가장 낮은 부분, 즉 모든 약점과 부족함, 그리고 성격의 결함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장님에게 색채가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저급한 지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높은 정신적 능력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자라면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영향을 받거나 과한 지지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도 거절해도 친구를 잃지는 않겠지만 돈을 빌려준다면 그로 인해 친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강조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너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거만하게 만들어서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필수적이라고 느끼면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자만심을 키우고 거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느끼면 예의의 한계를 넓히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을 낮은 수준으로 친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류에서 우월함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를 보여주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들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때로는 업신여겨도 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할수록 우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이탈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다면 감정을 숨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